적과전 종합위험 6번째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적과 종료 이후의 감수량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적과 종료 이후의 감수량은 다른 얘기로 하면은 누적 감수량, 그러니까 적과 후 누적 감수 과실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누적 감수량으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같이 교재를 먼저 보시자면은 재해보험 사업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재해별로 다음과 같은 조사를 실시해서 감수 과실수, 그러니까 줄어든 과실수를 산출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아래 보시면은 재해별로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가번 보시면은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그리고 나번에 우박.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적과 종료일 이후부터의 낙엽 피해, 그 다음에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 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과 종료일 이후의 감수량,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적 감수량. 누적 감수량을 구하는 걸 배울 텐데요. 이 누적 감수량은 적과 후 누적 감수 과실수를 산출할 때 사용한다. 여기까지 먼저 큰 틀을 잡으시고 같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교재를 읽다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이거를 어떻게, 언제 적용을 해야 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자면은 먼저 저는 지금 이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기본서를 이해하기 쉽게 이제 기본서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는 그런 강의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문제에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린 내용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언제 적용을 시키는지 그 부분을 같이 특강에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특강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 뭐 별도로 여러분이 예시 문제를 혼자 푸시거나 할 때 차근차근 기본서를 읽어보면서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이렇게 연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파트는 적과 종료 이후의 감수량이니까 누적 감수량을 구할 때 이제 사용할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먼저 태풍이나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이 왔을 때는 어떻게 이제 어떤 조사를 실시하냐 보면은 네, 먼저 낙과 손해 지금 조사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침수 손해. 태풍이나 강풍, 집중호우가 오면은 이제 침수가 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침수 손해. 그 다음엔 나무 조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실 조사, 착과 손해. 이거는 사과랑 배에 한해서 지금 이러한 조사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먼저 가번에 우박은 없죠? 우박은 없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1번 낙과 손해 보시면은 이제 언제 낙과 손해냐 하면은 이 과수사종,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 강풍, 태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으로 낙과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낙과를 분류하고 이에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그러니까 별표 3이죠. 그러니까 낙과를 분류하고 떨어진 과실을 따로 분류하고 별표 3을 적용해서 감수 과실수를 산출한다. 이게 낙과 손해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침수 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수사종, 그러니까 이 침수 손해는 집중호우겠죠? 집중호우. 이 침수 손해 같은 경우에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나무가 침수를 됐어요. 그런 경우에 침수 손해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아래 내용 보시면은 조사를 통해 침수 나무의 평균 침수 착과수를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침수 주수 곱해가지고 감수 과실수를 산출을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나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수사종,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 태풍이나 강풍, 집중호우, 지진 같은 게 오면은 나무 피해가 발생하겠죠. 그럴 때는 나무의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손해를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조사를 통해서 무피해 나무, 피해를 입지 않은 나무의 평균 착과수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고, 이제
여기다가 유실, 매몰, 도복, 절단된 주수를 곱해요. 그래서 감수, 과실수를 산출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손해죠. 나무 손해는 먼저 피해를 입지 않은 나무의 평균 착과수를 구해요. 그 값에다가 피해를 입지 않은 나무의 평균 착과수, 이 값에다가 유실, 매몰, 도복, 절단된 주수, 한마디로 피해 주수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입지 않은 무피해 나무의 평균 착과수에다가 피해 주수를 곱하면은 이 피해를 입은 나무가 죽지 않았을 경우에 과일이 몇 개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이제 그 개수를 산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에다가 피해 주수를 곱해서 이제 사라진 과실수를 산출하는 게 나무의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손해입니다. 다음 소실 손해 보시면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게 화재겠죠, 화재.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경우에 이제 소실 손해를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조사를 통해 무피해 나무의 평균 착과수를 산정하고 동일하네요, 내용. 소실된 주수를 곱해서 감수, 과실수를 산출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착과 손해 나와 있습니다. 착과 손해는 보시면은 사과랑 배의 하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박은 제외되고요. 착과 손해는 사과랑 배에 한해서, 그러니까 1 낙과 손해에 의해 결정된 낙과 감사과실수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계산된 낙과 감수 과실수의 몇 프로냐 하면은 7%를 감수 과실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별표 한 개 달게요. 7%를 감수 과실수로 한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과랑 배 같은 경우는 왜 이 감수 과실수의 7%를 낙과 감수 과실수의 7%를 감수 과실수로 더 인정을 해주냐 하면은, 그러니까 단감이랑 떫은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피해를 별도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사과랑 배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를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7%를 추가적으로 감수 과실수로 인정을 더 해주는 거고요. 여러분이 계산할 때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뭐 1.07을 곱한다,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요. 만약에 본문에 저희 시험에서 이 부분 빈칸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다가는 1.07 쓰면은 안 되고 이 교과서 나온 대로 7% 이렇게 써야지 정답이 인정이 되는데, 여러분이 계산을 할 때는 7%를 감수 과실수로 추가로 인정을 해준다 하니까 이제 100%가 1이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7%를 추가로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0.07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1.07을 곱해준다. 요렇게 먼저 하나 이렇게 필기해 두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아래 보시면은 나번에 우박 피해 나와 있습니다. 누적 감수량 산정할 때 우박 피해는 어떻게 지금 계산을 하냐 하면은, 이거는 과수 4종,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과수 4종에 다 해당하는 거고요. 우박 피해 같은 경우에는 착과 손해랑 다음 보시면은 낙과 손해, 지금 둘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착과 손해 보시면은 수학 전에 착과 감수 과실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출을 하고요. 낙과 손해는 낙과 감수 과실수 산출 방법에 따라 산출을 하는 건데요. 이게 각각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착과 손해 한 개 필기를 해두자면은 착과수 곱하기 착과 피해 구성률에다가 맥스 A 값 뺀 거, 이 얘기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낙과 손해 같은 경우에는 낙과수 곱하기 낙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이 값이 낙과 손해 감수 과실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필기 하나씩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 답안 보시면은 적과 종료일 이후부터 당해 년도 10월까지의 낙엽 피해, 우리 이 피해는 단감이랑 떫은감, 이 피해는 단감이랑 떫은감 두 가지 품목에만 해당한다고 설명드렸고요. 네, 아래 읽어보시면은 보험기간 적과 종료일 이후부터 당해년도 10월까지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으로 낙엽이 발생했으면은 조사해가지고 착과수랑 낙엽률을 산출을 하고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에서 기 발생,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 낙엽 인정피해율에서 기 발생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의 최대값을 차감하고 맥스 A를 빼고 그리고 착과수를 곱해서 감수 과실수를 산출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낙엽 인정 감수 과실수 구하는 공식이겠죠. 착과수 곱하기 낙엽 인정 피해율 마이너스 맥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다음 가을 동상에 마찬가지로 과수 4종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지금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보시면은 이 가을 동상에는 착과 손해만 보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피해 과실을 먼저 분류를 하고 이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별표 3이겠죠? 그거를 적용해서 감수 과실수를 산출을 해야 되고요. 이때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가 인정된 경우, 이거 중요합니다. 이 피해가 인정된 경우에는 정상 과실의 피해 인정 개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감수 과실수를 산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해 인정 개수는 0.0031 곱하기 잔여일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잔여일수는 사고 발생일부터 가을 동상의 보장 종료일까지의 일자를 잔여일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일소피해 나와 있습니다. 일소피해 중요하니까 별 한 개 먼저 이렇게 달고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소피해로 인한 감수 과실수는 보험사고 한 건당 저가 후 착과수의 6%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수 과실수로 인정합니다. 됐죠? 일소피해로 인한 감수 과실수는 그러니까 착과 감수 과실수 더하기 낙과 감수 과실수, 그러니까 보험사고 한 건당이죠. 저가 후 착과수의 6%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수 과실수로 인정을 한다. 나중에 문제 풀 때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걸로 이제 이 내용으로 이 맞게 풀었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이거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일소피해로 인한 착과손해랑 낙과손해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착과손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하는 감수 과실수 구하는 공식 동일하게 착과수 곱하기 착과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되고요. 낙과손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낙과수 곱하기 낙과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가 된다. 이렇게 필기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은 이제 답안부터 같이 읽어보자면은 재보험사업자는 감수 과실수의 합계로 적과 종료 이후에 감수 과실수를 산출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앞에서 지금 이렇게 다 체크를 하면서 감수 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재보험사업자는 이렇게 구하는 감수 과실수들을 다 더해서 합계로 적과 종료 이후에 누적 감수 과실수를 산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일소랑 가을 동상해로 발생한 감수 과실수는 이 두 가지는 저희 이제 1과목, 2차 1과목에서 배운 내용인데 특약으로 일소를 가입 안 할래, 가을 동상해를 가입 안 할래, 이렇게 부보장 특약 가입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일소랑 가을 동상해로 발생한 감수 과실수는 만약에 계약자가 나 일소 가입 안 할 거예요, 가을 동상에 가입 안 할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부보장 특약을 가입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두 개는 보장받는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입한 경우에는 두 개는 제외한다.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거고요. 다음 4 보시면은 적과 종료 이후의 감수량이죠. 이거는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어요. 적과 종료 이후에 감수 과실수 곱하기 가입 과중을 해야지 감수량이 된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때의 가입 과중은 뭐냐? 동일해요.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된 과실의 한 개당 평균 과실 무게가 가입 과중이다. 다만 한 과수원에 다수의 품종이 혼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품종이랑 관계없이 동일한 가입 과중을 사용한다. 됐고요. 다음 재해보험사업자는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해 산정된 감수량은
동시 또는 선, 후차적으로 발생한 다른 보험사고의 감수량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보상하는 재해가 여러 차례 발생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금차 사고의 조사값에서 기사고의 조사값 등 최고값을 제외하고 감수 과실수를 산정한다. 이게 바로 맥스-A. 맥스-A에 관련된 설명인데요. 맥스-A가 뭐냐 하면은 보상하는 재해가 여러 차례 발생했으면은 이번 사고의 조사값에서 기사고의 조사값 중 가장 큰 값, 최고값을 제외. 그러니까 계산할 때 마이너스 맥스-A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기사고의 조사값 중 최고값을 이번에 산정한 값에서 제외하고 감수 과실수를 산정한다. 그 얘기가 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카 보시면은 누적 감수 과실수는 기준 착과수를 한도로 한다. 이것도 되게 쉬운 내용인데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은 놓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중요 표시한 게 할게요. 누적 감수 과실수는 기준 착과수를 한도로 한다. 네,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누적 감수 과실수가 10,000개예요. 근데 기준 착과수가 8,000개면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8,000개가 달려있는데 10,000개가 지금 감수 과실수 사라졌다는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누적 감수 과실수는 다 없어져도 이 8,000개를 한도로 한다. 그러니까 10,000개가 될 수 없고 최대가 8,000개까지 가능하다. 이 얘기가 지금 여기 카번에 있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지금 볼 거고요. 이 착과 감소 보험금의 계산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착과 감소 보험금의 계산이랑 과실손해보험금 계산하는 방법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적과 종료 이후에 감수량이 발생했을 때 누적 감수량을 다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감수 과실수를 어떻게 산출을 해서 각각 따져서 나중에 이 값을 더해서 어떻게 저희 보험금 산정할 때 적용을 하냐, 지금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내용, 일단 이거 저희 기본 이론서는 되게 쉽게 풀이가 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표 7 보시면은 공식만 쫙 나와 있어요. 그 공식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은 이거를 언제 적용하지 하면은 한번 찾아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 특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문제 다 적용되는 문제 만들어서 다음 강의 끝나고 특강에서 이제 문제 어떻게 다루는지 문제로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